안녕하십니까.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신용하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 모두 계획하신 일들 다 대성하시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겠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멋진 시작이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비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올해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릴 토픽은 바로 IPO입니다.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을 IPO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기업 공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IPO라는 그 단계를 거쳐가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사기업들이 좀 더 큰 그 금액과 투자 금액과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매개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업으로서 많은 좋은 성장을 거두었다라고 하면 이 현재 단계보다 그 훨씬 더 윗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공개 그리고 IP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들은 첫 번째로 더 많은 자금 조달과 더 많은 투자자에 대한 베이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기업들이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기업에서 밸류에이션 측정을 받을 때도 일반 그 기업 공개된 기업들보다 가치가 더 낮게 저평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뭐 은행을 가더라도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과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장한 기업들은 이 유가 증권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일반 주식을 발행을 해서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매개체가 되고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처럼 향후가 많이 내다보이지 않는 경우가 왔을 경우에도 쉽게 투자들한테 다시 어프로치를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첫 번째로 장점을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를 보면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기업을 운영했던 대표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기업의 100%가 다 제 기업이에요. 제 기업인데 나도 또 내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 수가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1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대표가 아무리 뭐 이제 수완이 좋고 경력이 많은 대표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유권과 그러니까 주주들과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통한 회사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좀 투명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장 이후에는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너들은 일선에서 이제 빠져서 이사회라든지 비간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갈 수 있는 회사의 더 큰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그런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기업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 효과라고 하면 바로 IPO가 되기 전에 많은 뉴스나 매개체들이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는 그 뉴스 자체가 어마어마한 뉴스이기 때문에 프리 마케팅 그러니까 무료적인 홍보도 기업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자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그 사기업에 상장되기 전 기업에 초창기 투자자로서 함께 했다라고 하면 IPO라는 단계는 초기 투자자들한테 아주 좋은 엑짓 플랜이 됩니다. 엑짓 플랜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투자했던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주 기업의 상장 절차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기업이 IPO,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3년 동안의 외부 감사를 받은 회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3 years audited financial이라고 하는데 그 3년어치의 회계 장부, 그러니까 오디트를 받은 외부 감사를 받은 회계 장부가 없게 되면 상장 자격 조건
조건 중에 이미 맞지 않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년 이상의 트레이딩 히스토리나 이제 외부 감사를 받은 그런 좀 회계 장부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뭐 변호사부터 선임을 해서 회계사, 호주에서는 증권사를 함께 팀으로 이뤄서 보통은 막 1년 전부터 상장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가장 큰 프로세스 중에 하나는 그 기업, 사기업의 CEO, CFO 아니면 매니지먼트 팀이 보통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을 만나러 몇 달 동안 로드쇼를 하게 됩니다. 호주 내에서.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 맥쿼리에 있었을 때 마찬가지고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상장을 앞둔 회사의 CEO, CFO가 찾아와서 자기 회사의 비전 그리고 회사의 뭐 매출 증가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비전을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 로드쇼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사기업의 CEO, CFO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몇 달간의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하다라고 해요. 뭐 시드니에서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뭐 거의 뭐 5분, 10분 브레이크밖에 못 갖고 전체를 이제 증권사들을 돌면서 개인 투자도 만나고 뭐 패밀리 오피스도 만나고 기관들도 만나면서 이제 투자 유치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장을 하는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 방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연 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기업의 상장을 위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 유치 미팅을 다니면서 투자금에 대한 그 use of fund 그러니까 펀드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50밀리언이라는 금액을 모았을 경우에 그 50밀리언 전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내에서 재투자가 돼서 더 많은 수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한 투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나 뭐 기관 투자자들도 아주 좋아하는 방향의 공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모주들은 기존에 있는 주주들, 뭐 CEO나 CFO나 아니면 오너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현재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자기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한 용도로만 쓰이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부터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많은 그 인트러스트를 끌어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모주를 혹시 접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꼭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로스펙터스라 그래서 호주 IPO 공모주를 위한 도큐먼트가 따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use of fund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서는 생각보다 큰 대기업들이 상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호주의 좀 이제 특성 중에 하나인 광물이나 마이닝 섹터에 벤처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상장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 2년 동안의 좀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인 게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막 한 4, 5년 전만 해도 아틀라시안이라는 호주 IT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도 ASX 상장을 처음에는 앞두고 있었다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나스닥 상장을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호주의 그 증시 자체가 테크 기업의 섹터가 많이 좀 작다 보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나스닥을 가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지금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내는 회사를 살펴보자라고 하면 2019년도에 상장되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Splitit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 최근에 뭐 섹터 중에서 가장 핫했던 Afterpay 같은 섹터와 경쟁자로서 이제 들어온 상장 기업 중에 하나인데 2019년에 상장됐었을 때 상장 첫날부터 원래 공모 주가가 주당 20센트의 공모 주가를 이제 투자자를 모집했었는데 상장하고 난 뒤부터는 그 2배 이상의 수익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주당 1불 3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PO 중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중소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호주의 이 공모 시장은 아직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모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투자자분들의 항상 유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바로 기업들의 이제 재무성과 그리고 또 사이즈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트렌드라고 하면 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호주 내에서도 굵직굵직한 IT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향후 202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많은 테크 기업들이 현재 IPO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은 큰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호주 시장은 아직까지도 큰 기업들을 불러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호주 내에서 건전하게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충분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내에서는 사실은 공모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가 좀 쉬운 편은 아니에요.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접하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뭐 구글 가셔서 뭐 ASX IPO 2021 뭐 이렇게 쳐보신다든지 하면 2021년에 상장된 기업들이 예정된 기업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리스트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거의 IPO 시장이 많이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IPO를 공모를 좀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호주 상장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주식 발행, 그러니까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유상증자라는 그런 자금 조달을 많이 이제 실행을 하긴 했지만 IPO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더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상장된 기업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번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여기 이제 상장 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증권사의 도움이 가장 크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몸을 담았던 이제 맥쿼리라든지 아니면 JP 모건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외로 뭐 이제 뭐 모건스라든지 뭐 벨포터라든지 윌슨스라든지 뭐 오드미넷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간 정도 사이즈의 여러 증권사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은 IPO에 대한 배정을 받으실 때는 나의 주식 브로커 아니면 나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스 웨일스 매니지먼트도 증권 브로커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하긴 합니다만 보통은 어떤 특정 기업이 상장이 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리드 매니저라 그래서 그 IPO를 담당하는 인베스트먼트 뱅커가 주관이 되고 주관사라고 해요. 주관사가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연락망이 닿는 그런 인디비주얼 브로커들한테 아니면 기업들한테 이제 그 공모될 물량을 배분하는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밀리언짜리 공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뭐 5밀리언은 뭐 이쪽에, 5밀리언은 이쪽에, 10밀리언은 이 펌에 이런 식으로 보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증권사와 함께 이제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하면 새로 상장되는 기업들에 대한 액세스를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시게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모주에 대한 기회를 받게 되면 손님들을 통해서 공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메일을 이제 먼저 드리거나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투자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조금 다르게 공모주에 대한 경쟁률이 먼저 보여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 막 신청이 많이 몰리잖아요. 한국에서 특히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공모가 된 주식들이 있었는데 뭐 100대 1, 뭐 200대 1, 3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준다라고 많은 뉴스 헤드라인을 읽으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럼 어떻게 이 주식이 잘 될 걸 미리 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이제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디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막 엄청 잘 될 것 같다라고 되면 보통 뭐 1월 30일까지 자금 조달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일찍 닫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계획했던 금액 이상으로 돈이 모였을 때만 먼저 북빌드가 클로즈가 됩니다. 호주에서는 그 공모 프로세스를 북빌딩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일찍 닫는다는 의미는 경쟁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에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공모를 이제 청약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하시는 방향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매 브로커들 그러니까 컴섹이나 뭐 NAB 트레이드라든지 그 외에 다른 플랫폼 내에서도 컴섹이 진행하는 공모라든지 뭐 이런 좀 그 소매 브로커가 또 따로 이제 공모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IPO 캘린더에서 혹시 다 들어온 게 있나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좀 습관을 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일반 그 회사명을 안다라고 하면 공모가 되는 회사명을 안다라고 하면 그 회사 웹사이트나 IPO 자료가 접수된 ASX나 가셔서 살펴보게 되시면 프로스펙터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막 100
100페이지 이상으로 넘는 그런 기업 공개에 대한 설명과 기업에 대한 비전과 뭐 파이낸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다 복합적으로 묵혀 있는 도큐먼트인데요. 이 도큐먼트 가장 아래 페이지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반 소매 투자자들도 개인적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률이 높은 주식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는 그 주식의 청약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만불어치를 캐페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공모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만불 대신에 1000불만 받는다든지 이런 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자산을 늘려가시게 되면 꼭 증권 브로커나 아니면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좀 확률이 높은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장과 그리고 공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호주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 투자분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급자나 고급자분들을 위한 영상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